정의화 국회의장님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의 드릴 일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님께서는 국회 그 구역 획정하는 것은 내가 비상사태로 여겨서 이제 상정, 내 직권으로 상정해서 올리겠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요청하는 그 경제 관련 법안 이런 법안들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여기지 않으므로 내가 올리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정의화 의장님의 지식의 한계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정의화 의장님은 이제 이 선거구가 획정이 안 되면 이게 정치적인 비상사태다라고 여겨서 그것은 내가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경제는 비상사태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제가 비상사태임을 여기 사설에서 이제 이 12월 18일 오늘 금요일 조선일보의 사설입니다. 대기업 20대 희망퇴직 파장 아무리 힘들어도 선은 지켜야 이렇게 했는데 대기업들이 20대에 들어온 자들을 내보내야 되는 이것이 경제적 비상사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정치인 정의화 씨는 정치적인 국가 비상사태는 알아도 경제적 비상사태에 대해서는 헤아릴 마음이 없는 겁니다. 저도 군 출신으로서 경제적 비상사태를 여기 사설에서 찾은 겁니다. 왜? 대기업에서 20대까지 다 뽑아놓고 야 니들 희망퇴직해라. 돈 좀 더 줄 테니까 희망퇴직해라. 이렇게 해야만 기업을 꾸려나갈 수 있는 비상사태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세요. 정의화 국회의장이나 돼서. 그러면 비상사태가 정치적 비상사태, 경제적 비상사태, 그 다음에 군사적 비상사태, 뭐 문화적 비상사태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국회의원의 이 그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비상사태라고 해서 자기 직권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경제적 비상사태는 눈이 감겨 있으니까 못 보는 거죠. 이제 눈을 떠서 이 사설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의와 국회의장님을 위해서 읽어드리는 겁니다. 희망퇴직 대상 연령은 다른 대기업들에서도 낮춰지는 추세다. 요 위에 재계 12 두산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두산인프라코어가 입사 1, 2년 차인 20대 신입사원까지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시킨 사실이 드러나 무리를 빚었다.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은 뒤늦게 신입사원을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했지만 이번엔 회사 측이 비인격적인 수법으로 퇴직 대상자를 압박했다는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다. 비상사태입니다. 두산이 지난번 이 야구 우승했잖아요. 네. 두산에 박수를 보내는데 그런데 기업을 경영하다 보니까 20대까지도 잘라내야 되는 비상사태가 온 겁니다. 그러면 정우야 의장님은 두산그룹 회장에게 물어보셔야죠. 야 이게 경제 비상사태냐 아니냐. 그 다음에 전경련에다가 물어보셔야죠. 지가 비상사태가 아니다 기다 해갖고 되겠어요. 대통령은 비상사태다. 그렇죠. 제발 네가 좀 통과시켜달라. 이걸 얘기하는데 이 문외한인 이 정의화 저는 이 사람은 종북 좌파라고 저는 단정을 합니다. 왜? 님의 노래를 5.18 때 김일성이 찬가를 거기서 불러야 된다라고 앞장선 사람이 정의와 국회의장이에요. 누가 뽑았어요 이런 분을? 누가 뽑았어요? 지가 몇 선이다 하니까 올라갔지. 그랬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의뢰를 해줬지. 그리고 지금 국회 책임제예요. 대통령 책임제예요. 대통령이 끌고 가면 국회가 협조하라고 대법원장이 협조하라고 삼권 분립 속에서도 대통령 책임제로 헌법이 정하고 있는데 대통령 말 안 듣고 청와대 말 안 듣고 청와대 비난하고 학교 때 다 배웠는데 정치 비상사태는 인정하면서 경제 비상사태는 내일 아니다라고 하니 저 사람이 IMF를 만들어내는 장본인이죠. 지금 IMF 우리가 외국에서는 우리가 외자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IMF는 안 가요. 3,800억 달러인가를 갖고 있으니까 IMF는 아닌데 경제가 곤두박질 치잖아요. 그러면 곤두박질 치고 났을 때 정의화가 나 국회의장 했다라고 하면서 저 사람이 또 국회의장 했던 사람은 비례대표제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또 내갖고 아주 무리를 빚었는데 지가
그러니까 뭐 하고 국회의장 싶어가지고. 했으니까 다음에는 또 비례대표로 가서 앉아 있겠다라고 한 사람이 이 정의화입니다. 이 사람은 뻔뻔한 사람입니다. 예. 자, 선거구 획정 안 되는 것은 정치적 비상사태라고 지가 인정하면서 지금 경제가 난리가 나갖고 20대까지 잘라야 되는 대기업이 잘라야 되는 경제적 비상사태는 인정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 대가빠리가 반만 대가빠리지. 우리 저는 국회의장을 존경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이걸 하다가 이 대목에 와서는 정치적 비상사태는 지가 정치인이니까 아니니까 비상사태니까 내가 직권 상정하겠다 이러면서 경제는 아니다 이 짓 하고 있는 이 국회의장을 제가 분이 넘쳐서 이걸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국회의장 제가 국회의장 뽑아준 적이 없어요. 51.6%가 박근혜 대통령님을 대통령 책임제 당신이 끌고 가시오. 국회를 아우르고 법원을 아우르고 끌고 가시오 하고 해놨더니만 정의화가 국회 선거구 획정 우리 금배지 따는 것은 내가 해준다. 그러나 서민들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못 먹고 하는 것은 20대도 날아가고 그 복량하는 이제 70대, 60대 이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은 나 책임 안 진다. 이것은 경제 비상사태가 아니다. 이 짓 하고 있는 정의화가 임의 노래나 부르라고 땅땅땅 치고 하는 이 종북 좌파의 이 원래 민생고가 첫 번째 아닌가요? 자, 비결이. 그래서 대기업 20대 희망퇴직 파장이 희망퇴직 대상 연령은 다른 대기업들에서도 낮춰지는 추세다. STX, 조선해양과 삼성물산 건설부문 등이 20대를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시켰다. 신한은행 직급 제한을 신한은행도 직급 제한을 두지 않았다. 20대도 좋다. 다 희망퇴직해라. 지난 1년간 13개 계열사에서 총 5,700여 명의 옷을 벗은 삼성그룹에서도 30대 과장 대리급이 희망퇴직자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삼성그룹도 이게 비상이죠. 지금 온 나라가 비상인데 경제 법안 하나 처리 못하는 정의화가 나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 안 하겠다. 선진화법에 묶여 있는데 안 하겠다. 이 짓 하면서 경제 위기라고는 인정을 하지 못하고 인식을 하지 못하니 이게 똘대가리가 아닙니까? 참 그러네요. 이거 안 들었을 땐 진짜 몰라요. 이게 못 보고 몰라요. 자, 이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 조선 등의 업종에서 20대, 30대를 포함해 연령을 가리지 않고 직원을 자르려는 움직임이 강하다. 비상이죠, 비상. 그렇죠. 지금 게다가 많은 대기업이 희망퇴직 대상자를 미리 찍어놓고 이를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인격까지 모독하며 압박을 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기업 직원들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인터넷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에는 상사가 수시로 면담에 호출하거나 교육장에 불러놓은 뒤 휴대전화를 반납시키고 화장실에도 못 가게 했다는 등의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희망퇴직이 지금은 이제는 비상이에요. 경제 비상. 나라가 망하고 나면 그때 정의화가 아이고 내가 그때 잘못했다. 예라이. 이건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설에서는 저렇게 다뤘지만 여기에 보면 청와대 국회의장은 국회 정상화시킬 책무 있다. 국회를 정상화시켜갖고 법안을 통과시켜라. 그런데 사실상은 박근혜 대통령도 선진화법에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으로. 발목 이게 잡혔네요.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 돌아온 겁니다. 왜? 그때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정권을 마음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죠. 정의화 의장, 직권상정, 내 성을 바꾸지 않는 한 안 돼. 그럼 말도 안 돼요. 어이구. 성 바꿔서라도 해야지 그러면. 아니 그러면서 선거구 획정은 해주겠대. 선거구 획정은 여야 타협 안 해도 해주겠대. 그러니까 요 국회의원에 67명 간첩 새끼들이 있어갖고 이걸 서로 틀어지고서 못하게 하는 것은 지가 직권으로 올려갖고 국회의원들 밥 벌어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 새끼들 다 잘라야 되는데 이거 획정 안 해줘갖고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국회 필요 없다. 행정부가 다 끌고 가라. 독재가 돼도 하는 수 없다. 왜? 저 새끼들이 지들을 포기했으니까. 이제 그것은 막겠다는 거야. 지가 국회의원이니까 정의화가. 그거는 비상사태로 여기고 먹겠다는. 근데 경제가 이렇게 나가 자빠지는 것은 내 책임 아니다. 그거는 여야가 합의해서 와라. 그러면 내가 합법적으로 하겠다. 예라이 그건 나도 한다. 그렇지. 예라이 그건 나도 한다. 네가 국회의장이 돼서 지금 이 시대 상황에서 젊은이들을 저렇게 자르면 어떡해요?
시대 정신이 너로 하여금 이거를 이제 올리라고 하는데 거부하면서 한 사람은 자르고 한 사람은 50만 원씩 준다는데 또. 그렇지. 그러네 이제 보니까. 박원순이는 50만 원씩 준다 그러고 젊은이들에게. 예. 정 의장은 전날 현 경제 상황을 집권상정의 요건인 국가 비상사태로 보는데 동의할 수 없다. 이게 눈이 삐은 거예요. 눈깔이 삔 거예요. 제가 이 막말을 하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지들 국회의원들의 이 선거구가 획정 안 되는 것은 비상사태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경제로 대한민국의 20대들이 대기업에서 다 잘려나가야 되는 이 경제 비상사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눈가리가 삐었죠. 마음의 눈이 삐었죠. 예. 그러면서 선거법만 직권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여야 합의를 거론하며 다시 한번 정 의장을 압박한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합의에 오라고만 하면 누군들 국회의장을 못하겠느냐. 이 얘기 제가 나라도 하겠다. 합의해와라. 그러면 내가 통과시켰다. 도장 하나 찍는 건데 뭐 그거는. 그거야 누가 못해. 예. 정의와 네 아니라도 세고 셌다 그거 하려면. 맞아요. 그러죠. 임의 노래나 부르라 그러고 5.18에서 김일성 찬가나 부르라고 국회에서 땅땅땅 치는 놈이 대한민국의 20대가 지금 다 잘려서 나라가 경제가 망가질 판인데도 그거는 비상사태로 인정 안 하겠다라고 되고 있으니 몰랐던 사실이라도 알고. 긴급 재정명령을 통한 핵심 법안 입법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검토할 필요 없죠.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안 되면 대통령께서 직권으로 긴급 명령해갖고 나라 살리면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가서 판결 받으면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우리 전경련에 있는 간부들이 경제 비상사태다. 다 나라가 죽고 없어져야지 그때 비상이냐 아니지 않느냐. 20대도 다 잘라야 되는데 이게 경제 비상사태 아니면 뭐가 비상사태냐. 그래서 한동안에 이명박 시장님이 경제 그래갖고 막 팍 찍어버린 사람도 많았어요. 경제 잘한다. 우리나라는 이에 경제 대해 잘하고 정의와 찍어버려.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들이 쟁점 법안을 직권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고 묻자 국회법이 바뀌지 않는 한 내 생각은 바뀌지 않는다. 내가 성을 다른 성으로 바꾸든지 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 청와대 대변인이 국회의장의 책무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청와대도 압박을 가하는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민주체계에 의심이 갈 수 있는 여지의 말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다. 예라이. 삼권 분립이지만 대통령 책임제로 내가 51.6% 투표해갖고 박근혜 대통령 당신이 끌고 가시오. 입법부 법원 어울러서 가시오라고 했지. 정의와 네가 인마 삼권 분립이라고 네가 네 맘대로 국회를 그러니까.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도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삼권 분립이냐. 이 엉터리 같은 놈아. 그러니까 협조가 아니네요. 이거 보니까. 이 자식은 지가 국회의장으로 맞은 것 가문의 같아. 영광이라고 앉아있지만 나라가 위기고 경제가 20대를 대기업이 다 잘라야 되는 이 판에 대해서는 내 책임 없다라고 하는 아주 이런 놈을 국회의장으로 앉혀놨으니까 이 나라가 망하는 거죠. 국회가 다 틀어지고서 67명의 간첩을 안고서 임의 노래를 가서 불러야 된다라고 이 국회의장 이 새끼가 나서서 김일성 찬가를 광주 5.18 때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놈이 이놈 아닙니까? 김무성이도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놈이고. 참 그걸 근데 몰랐네. 다 왜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그런 놈들만 다 67명이 간첩들이 다 싸고서 다 컨트롤 하니까 정의화가 이 모양이고 박원순이는 서울시에다가 태극기 개항 못한다. 정부 땅에나 해라. 예, 이 새끼야. 정부 땅이 서울 땅이 정부 땅이 아니면 어느 나라 땅이야. 이 개판인 놈아. 임종석과 박원순 이놈의 새끼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욕할 놈에게는 욕하고 계란을 갖다가 대갈방에다 던지고 이제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를 살립니다. 박원순 저 새끼가 정부 땅에다가는 해라. 서울 땅에는 못한다. 광화문이 네 땅이냐 이놈의 새끼야. 서울시 땅이 대한민국 땅 아니고 어느 나라 땅이냐. 인민공화국 땅이냐 이놈의 새끼야. 박원순 이놈의 새끼 간첩, 임종석 간첩, 이 새끼들은 그 광화문 밑에 탱크가 질비하게 들어와 있는 걸 보호해주고 거기다 물과 전기와 가스를 지급해주는 놈이 이놈들이래요. 절 보고 가서 파보러 가면 당장 파서 보여줄 겁니다. 아이고 정말 이거 하여튼 세계 어떤 시청보다 더 의리의리하던데 가서 보면. 이건 너무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 안철수는 어떤 놈이냐. 네. 이놈은 박원순이를 지금 저 국기 개항도 못하게 하는 박원순이를 지지해줘 갖고 그를 앉힌 놈이에요. 임종석이 하고. 예? 이 국민들이 착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뭐냐? 아까 그 책 어디 갔어요? 조갑재 선생께서 조갑재 선생은 우익입니다. 우익의 기수 중에 기수입니다. 이 양반이 결정적 실수는 땅굴 없다. 5.18 때 내가 내려가 봤는데 북계군이 넘어온 걸 못 봤다. 지 눈에 북계군 하고 써놓고 나와서 이거 해요? 바보 같은. 그래서 그 점은 아주 국가에 반역한 차라리 사람이지만 안 봤다, 모르겠다 이래야죠. 아니 그거는 이제 뭔가 예를 들면. 커넥션을 갖고서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예? 땅굴 없다. 그다음에 5.18에 북계군 안 내려왔다. 이 짓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종북 간첩을 잡는 데는 또 탁월한 이 식견을 갖고 있어요. 안철수 박원순의 정체, 언론이 덮고 넘어간 충격적 사실들, 인맥과 근맥을 찾아보니까 이제 안철수와 박원순이는 한 배를 탄 놈이다. 종북 간첩의 세력의 이 대표 주자들이다. 이렇게 쓴 겁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박원순 캠프 핵심에 포진한 김일성주의자와 종북 인사들. 김일성주의자는 달리 말하면 뭡니까? 예? 공산주의, 아니, 공산당, 계급주의. 두자로. 두자. 김일성주의자를 두자로 하면. 간첩, 종북? 간첩이지, 간첩. 간첩이라고 못 쓰니까 여기다가 김일성주의자라고 썼지. 그러죠. 간첩이지. 간첩과 간첩이 종북 역겹죠, 인사들이다. 역겹죠. 이게 안철수와 박원순은 간첩과 종북 인사의 핵심 멤버라고 정체를 쓴 거예요.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멘토라고 하는 뭐 200명 멘토가 있다 하는데 안철수. 그게 다 종북 간첩들이야. 그러므로 이놈이 갖고 있는 사상은 종북 간첩이야.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이념을 갖고 있는 놈이 아니라는 거야. 113명의 우리 젊은이들이 11월 14일 날 가서 또 터지고 깨지고 했는데 안철수가 한 게 뭐 있어? 그렇지, 아무 말 안 한 한 것 말도 같으네. 안 이제 했어요. 보니까. 이념이 없는 놈이야. 이놈은 이념이 어떤 이념이냐? 종북 간첩의 이념이. 이 이념을 한마디로 뭐라 하면 종북의 계급적 증오심이야. 정부를 끄집어내려야 된다. 가진 자를 끄집어내려야 된다.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말을 했다고 막 박근혜를 욕하더라고요. 자, 이게 안철수의 정체야. 그러네. 그런데 우익 인사들 중에서 안철수가 저게 기대할 만하네 하고서 거기에 따라가는 거야. 뚝 따라가는. 자, 그러니까 안팔당 여의 후폭풍 지지율 10% 하락 비상. 사실은 실체를 알려야 돼요. 자, 몰라서 그러면서 몰랐어요. 문재인이하고 안철수하고 또 합치는 날이 올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김무성 대타를 이기는 날이 올 겁니다. 왜? 모르니까. 국민들은 모르니까. 그래요. 알려야 되죠. 계속. 알려야 되긴 계속 알려야 됩니다. 안철수, 박원순 똑같은 종북 간첩의 세력이다. 지금 처음 이 책을 봤습니다. 조갑채닷컴 이제 여기 읽어보시면은 이 인맥을 통해 갖고 다 이제 밝히는 거예요. 인맥이. 지금 이적단체 한 총련을 사회의 소금 시대의 양심으로 격찬했다. 박원순이. 박원순 캠프에서 활동했던 조광희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위원장 출신으로 이 짓 하는 겁니다. 황장엽 선생, 송두일은 김일성 장의위원회 위원이다. 어허. 송두일은 간첩이다라는 것을 황장엽 선생이 나와서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황장엽 선생이 간첩 명단을 1997년도 2월 12일 날 귀순했어요. 네. 그게 김영삼 정권 말기입니다. 이제 김대중에게 넘겨줘야 될 준비를 마음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찾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잘못 찾아들은 거지. 그리고는 1년 후에 2월 25일 날은 김대중에게 넘어가서 250명의 북한에 있는 우리 간첩들, 우리가 쓰는 간첩들 명단을 이제 다 국정원 가져와라 해갖고는 집어준 거예요. 그럼 국정원에 간첩이 있죠. 지금 국정원에 간첩이 몇 명 있다고요? 많더라고요. 그때도. 221명이나 국정원에 간첩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아는 거죠. 213명. 213명. 기무사에 57명, 경찰에 55명, 그 다음에 청와대에 24명. 아이고, 참. 그러니까 땅굴 찾겠어요? 5.18 바로 세우겠어요? 아이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지하철역도 거의 다 넘어갔다고 감옥살이 한다고 어느 분이 문자 왔더라고요. 지하철에 그때. 저거를 다 빼내갖고 시설부장이었대요. 다 줬죠. 대전 지하철 다 해갖고 거기에 노조위원장 하는 놈이 다 갖다 줬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저 부산 지하철 노조위원장 하는 놈이 다 갖다 빼다 줬을 겁니다. 왜? 가보니까 다 해서 이제는 폭약까지 설치해서 펑 터치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외쳐대도 김관진 한민구라고 하는 새끼가 땅굴 없다. 4km 이남으로는 북계구는 이제 지하 터널을 4km 그보다 긴 거는 못 판다. 이게 말이 돼요? 전 세계에 지하 터널을 4km까지만 파는 나라가 북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김관진과 한민구라고 하는 저 새끼들이 김관진 간첩 한민구 종북이 지금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5천만 명이 이제는 깨달아야죠. 네 목숨이 죽는 거다. 5천만 네 목숨과 네 애들 목숨이 다 이제 10,000개나 되는 저 땅굴 무덤 속으로 기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외국 가서도 북한 기술자들이 다 땅굴 파줍니까? 그럼요. 미얀마에도 파고 있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또 파고 또 하마스 저 PLO의 하마스가 또 파갖고 그건 2,000 몇 개나 되는 걸 이제 이스라엘이 들고 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걸 참. 자, 그런데 대한민국은 땅굴에 대해서 4km 이남으로 못 판다. 지하터널 뚫어도 못 판다. 이 거짓말을 김관진과 한민구라고 하는 놈이 저 뻔뻔하게 생긴 놈이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한씨지만 저놈의 새끼는 저거는 그 나라는 로버트도 있고 찾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인공위성 날리고 핵실험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지하철 건설할 때는 5km도 못 판대요. 4km 밖에는 못 판다라고 하는 놈이 저 김관진 한민구인데 거기에 5천만이 대가빠리가 돌아가고 돌아서 혼자 싸부작 뭐 그걸 인정해주고 있어요. 혼자 파도. 지하철도 파는데. 제가 지금 5천만 살리려고 이 짓 하는 거 아닙니까? 5천만 살리려고 김관진 저 새끼 한 명 죽이는 게 뭐 대수예요. 근데 저 새끼를 안 죽이면 5천만이 죽게 돼 있어요. 1,600만 명을 죽인대요. 작전 계획에.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하여튼 열이 오르면 육두 문자를 쓰고 하는데 이게 5천만 명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5천만 명 당신들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당신 목숨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성주 잘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김관진 저 새끼 미워해서 하는 겁니까? 박원순 저 새끼 미워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놈들 미워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5천만이 저놈들 때문에 죽게 됐는데 이건 살려야죠. 맞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도하고 할 제목은 6만 교회 1,000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는 의입니다. Jesus Christ is righteousness itself. 예수 그리스도는 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가 보이는 겁니다. 땅굴이 보이고 5.18에 북계군 내려갔던 것이 보이고 박원순이 태극기 못 달게 하는 것이 저놈이 종북 간첩이라는가 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안철수 한마디도 의로운 말을 안 하는 저놈은 의가 아니고 종북 간첩의 세력에 이제 들러리를 쓰고 있는 놈이다 하는 걸 보이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6만 교회 1,000만 성도들이 기도해야지요. 15만 교역자들은 믿지 마세요. 그중에 7,000명이 북에 올라가서 김일성에게 충성 맹세하고 올라오고 엑스파일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땅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개미굴 하나도 안 들어왔다고 이 거짓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 생각으로 하는 겁니까? 지령에 의해서 설교 시간에 개미굴 하나가 왜 없겠어요? 땅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김사만 목사가 우리에게 존경을 받고 앉아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6만 교회 1,000만 성도들이 깨달아 알고 당신의 교회 목사가 땅굴에 대해서 5.18에 대해서 이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자면 저놈은 맛이 간 놈이구나. 이제는 목사가 아닌 자들이 간첩인 자들이 수두룩하게 앉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셔야 됩니다. 한영훈이 이영훈이 땅굴에 대해서 뭘 알아요? 작년 11월 7일과 11월 10일 날 땅굴 없다라고 왜 발표를 해야만 했을까요? 종북의 간첩단의 지령에 의해서 했지요. 조사를 못하게. 이제는 깨달아 하시고 이제 6만 교회 1,000만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한성주 장군 땅굴 속에 탱크를 찾아 보여주시오. 그리고 나라를 구하시오. 돈 있어야 하는데 돈줄을 다 막았어요. 김관진과 한민구가 한성주 장군 뻥이다. 교회가 한기총과 한교연이
그래서 이제 도로가 쫙쫙 갈라지는 걸 이제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눈 가진 이 천만 성도들은 나가서 보세요. 도로가 쫙쫙 왜 갈라져 있는가? 그게 수맥 때문에 그렇게 일자로 갈라질 수 있는가? 십자가로 갈라질 수 있는가? 이제는 보세요. 한성주 장군 뻥이라고 하는 놈 말을 들을 것인가? 한성주 장군 말을 듣고 이제 땅굴 속에 탱크를 파헤쳐서 나라를 구할 것인가? 이제는 태기를 하세요. 당신 죽을 때 나 죽습니다. 똑같이 죽습니다. 내가 제1번으로 죽습니다. 당신들 5천만 생명을 구하려고 이 짓 하는 거 아닙니까? 6만교회 천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서진경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6만교회 천만 성도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상황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육도 문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완벽하게 아버지 김정은의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아는 아버지 하나님 땅굴공화국이고 인민공화국입니다. 아버지 지상은 간첩공화국이고 종북의 공화국입니다. 예수님 이 나라의 위기를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황교안 국무총리님께서 바로 들여다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바로 들여다보는 지혜의 눈을 갖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땅굴안보 국민연합 한성주 장군님은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눈물을 흘려 무릎으로 기도하십니다. 조국 대한민국 5천만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죄송해하며 용서를 구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울분이 나서 이 조국을 덮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음을 들어응답해 주옵소서. 정말 대한민국 5천만 민족을 살려내려고 정말 자기 생명 아끼지 않고 기도하며 헌신하고 있사오니 그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정부가 깨어나게 하시고 국방부와 모든 그런 군사력과 경찰력, 모든 정치인, 대학 교수, 교회가 먼저 깨어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자기가 태어난 조국을 망하게 되었는데 아무 관심도 없고 모르는 척 한다고 하면 이것은 참 직무유기요 큰 죄악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 우리 한성주 장군과 모든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시간도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 010-5368-1782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1,000원, 2,000원, 5,000원, 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금이 조국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한 사람의 누구 의인이든 그런 분들이 거액을 내주시기를. 그러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조국은 위기입니다. 언제 김정은이가 땅속으로 또 전쟁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이제는 보여드려야 됩니다. 땅속의 탱크와 그리고 폭약과 수많은 땅굴과 박근혜 대통령님과 황교안 국무총리님의 팀웍으로 통진당 종북 간첩들을 쓸어버린 것처럼 이제 조국 대한민국도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이 조국에 눈물이 나서 말이 진짜 제대로 안 나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시길래 겁니다. 그러면 정우야 의장님은 두산그룹 회장에게 물어보셔야죠. 야, 이게 경제 비상사태냐 아니냐. 그 다음에 전경련에다가 물어보셔야죠. 지가 비상사태가 아니다 기다 해갖고 되겠어요. 대통령은 비상사태다. 그렇죠. 제발 네가 좀 통과시켜달라. 이걸 얘기하는데 이 문외한인 이 정의화, 저는 이 사람은 종북 좌파라고 저는 단정을 합니다. 왜? 님의 노래를 5.18 때 김일성이 찬가를 거기서 불러야 된다라고 앞장선 사람이 정의와 국회의장이에요. 누가 뽑았어요, 이런 분을? 누가 뽑았어요? 지가 몇 선이다 하니까 올라갔지. 그랬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어그리를 해줬지.
그리고 지금 국회 책임제예요, 대통령 책임제예요. 대통령이 끌고 가면 국회가 협조하라고, 대법원장이 협조하라고 삼권 분립 속에서도 대통령 책임제로 헌법이 정하고 있는데 대통령 말 안 듣고 청와대 말 안 듣고 청와대 비난하고 학교 때 다 배웠는데 대통령 정치 비상사태는 인정하면서 경제 비상사태는 내일 아니다라고 하니 저 사람이 IMF를 만들어내는 장본인이죠. 지금 IMF 심한데 외국에서는 아니 말하는데. 우리가 외자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IMF는 안 가요. 3,800억 달러인가를 갖고 있으니까 IMF는 아닌데 경제가 곤두박질 치잖아요. 그러면 곤두박질 치고 났을 때 정의화가 나 국회의장 했다라고 하면서 저 사람이 또 국회의장 했던 사람은 비례대표제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또 내갖고 아주 무리를 빚었는데 지가 그러니까 뭐 하고 국회의장 싶어가지고. 했으니까 다음에는 또 비례대표로 가서 앉아 있겠다라고 한 사람이 이 정의화입니다. 이 사람은 뻔뻔한 사람입니다. 예. 자, 선거구 획정 안 되는 것은 정치적 비상사태라고 지가 인정하면서 지금 경제가 난리가 나갖고 20대까지 잘라야 되는 대기업이 잘라야 되는 경제적 비상사태는 인정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 대가빠리가 반만 대가빠리지. 저는 국회의장을 존경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이걸 하다가 이 대목에 와서는 정치적 비상사태는 지가 정치인이니까 아니니까 비상사태니까 내가 직권 상정하겠다 이러면서 경제는 아니다 이 짓 하고 있는 이 국회의장을 제가 분이 넘쳐서 이걸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국회의장 제가 국회의장 뽑아준 적이 없어요. 51.6%가 박근혜 대통령님을 대통령 책임제 당신이 끌고 가시오 국회를 아우르고 법원을 아우르고 끌고 가시오 하고 해놨더니만 정의화가 국회 선거구 획정 우리 금배지 따는 것은 내가 해준다. 그러나 서민들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못 먹고 하는 것은 20대도 날아가고 그 복량하는 이제 70대 60대 이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은 나 책임 안 진다. 이것은 경제 비상사태가 아니다. 이 짓 하고 있는 정의화가 임의 노래나 부르라고 땅땅땅 치고 하는 이 종북 좌파의 원래 민생고가 첫 번째 아닌가요? 자, 해결이. 그래서 대기업 20대 희망퇴직 파장이 희망퇴직 대상 연령은 다른 대기업들에서도 낮춰지는 추세다. STX, 조선해양과 삼성물산 건설부문 등이 20대를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시켰다. 신한은행 직급 제한을 신한은행도 직급 제한을 두지 않았다. 20대도 좋다. 다 희망퇴직해라. 지난 1년간 13개 계열사에서 총 5,700여 명의 옷을 벗은 삼성그룹에서도 30대 과장 대리급이 희망퇴직자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삼성그룹도 이게 비상이죠. 지금 온 나라가 비상인데 경제법안 하나 처리 못하는 정의화가 나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 안 하겠다. 선진화법에 묶여있는데 안 하겠다. 이 짓 하면서 경제 위기라고는 인정을 하지 못하고 인식을 하지 못하니 이게 똘대가리가 아닙니까? 참 그러네요. 이거 안 들었을 땐 진짜 몰라요. 이게 못 보고 몰라요. 자, 이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 조선 등의 업종에서 20대, 30대를 포함해 연령을 가리지 않고 직원을 자르려는 움직임이 강하다. 비상이죠, 비상. 그렇죠. 지금 게다가 많은 대기업이 희망퇴직 대상자를 미리 찍어놓고 이를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인격까지 모독하며 압박을 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기업 직원들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인터넷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에는 상사가 수시로 면담에 호출하거나 교육장에 불러놓은 뒤 휴대전화를 반납시키고 화장실에도 못 가게 했다는 등의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희망퇴직이 지금은 이제는 비상이에요. 경제 비상. 나라가 망하고 나면 그때 정의화가 아이고 내가 그때 잘못했다. 예라이. 이건 너무 자,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설에서는 저렇게 다뤘지만 여기에 보면 청와대 국회의장은 국회 정상화 시킬 책무 있다. 국회를 정상화 시켜갖고 법안을 통과시켜라. 그런데 사실상은 박근혜 대통령도 선진화법에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으로. 발목 이게 잡혔네요.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 돌아온 겁니다. 왜? 그때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정권을 마음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죠. 정의장, 정의회 의장, 직권상정, 내 성을 바꾸지 않는 한 안 돼. 그 말도 안 돼요. 어이구
성 바꿔서라도 해야지 그러면. 아니 그러면서 선거구 획정은 해주겠대. 선거구 획정은 여야 타협 안 해도 해주겠대. 그러니까 요 국회의원에 67명 간첩 새끼들이 있어갖고 이걸 서로 틀어지고서 못하게 하는 것은 지가 직권으로 올려갖고 국회의원들 밥 벌어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 새끼들 다 잘라야 되는데 이거 획정 안 해줘갖고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국회 필요 없다. 행정부가 다 끌고 가라. 독재가 돼도 하는 수 없다. 왜? 저 새끼들이 지들을 포기했으니까. 이제 그것은 막겠다는 거야. 지가 국회의원이니까 정의화가. 그거는 비상사태로 여기고 먹겠다는. 근데 경제가 이렇게 나가 자빠지는 것은 내 책임 아니다. 그거는 여야가 합의해서 와라. 그러면 내가 합법적으로 하겠다. 예라이 그건 정의화 국회의장님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의 드릴 일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님께서는 국회 그 구역 획정하는 것은 내가 비상사태로 여겨서 이제 상정, 내 직권으로 상정해서 올리겠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요청하는 그 경제 관련 법안 이런 법안들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여기지 않으므로 내가 올리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정의화 의장님의 지식의 한계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정의화 의장님은 이제 이 선거구가 획정이 안 되면 이게 정치적인 비상사태다라고 여겨서 그것은 내가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경제는 비상사태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제가 비상사태임을 여기 사설에서 이제 이 12월 18일 오늘 금요일 조선일보의 사설입니다. 대기업 20대 희망퇴직 파장 아무리 힘들어도 선은 지켜야 이렇게 했는데 대기업들이 20대에 들어온 자들을 내보내야 되는 이것이 경제적 비상사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정치인 정의화 씨는 정치적인 국가 비상사태는 알아도 경제적 비상사태에 대해서는 헤아릴 마음이 없는 겁니다. 저도 군 출신으로서 경제적 비상사태를 여기 사설에서 찾은 겁니다. 왜? 대기업에서 20대까지 다 뽑아놓고 야 니들 희망퇴직해라. 돈 좀 더 줄 테니까 희망퇴직해라. 이렇게 해야만 기업을 꾸려나갈 수 있는 비상사태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세요. 정의화 국회의장이나 돼서. 그러면 비상사태가 정치적 비상사태, 경제적 비상사태, 그 다음에 군사적 비상사태, 뭐 문화적 비상사태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국회의원의 그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비상사태라고 해서 자기 직권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경제적 비상사태는 눈이 감겨 있으니까 못 보는 거죠. 이제 눈을 떠서 이 사설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의와 국회의장님을 위해서 읽어드리는 겁니다. 희망퇴직 대상 연령은 다른 대기업들에서도 낮춰지는 추세다. 요 위에 재계 12 두산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두산인프라코어가 입사 1, 2년 차인 20대 신입 사원까지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시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은 뒤늦게 신입 사원을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했지만 이번엔 회사 측이 비인격적인 수법으로 퇴직 대상자를 압박했다는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다. 비상사태입니다. 두산이 지난번 이 야구 우승했잖아요. 네. 두산에 박수를 보냈는데 그런데 기업을 경영하다 보니까 20대까지도 잘라내야 되는 비상사태가 나도 한다. 그렇지. 예라이 그건 나도 한다. 네가 국회의장이 돼서 지금 이 시대 상황에서 젊은이들을 저렇게 자르면 어떡해요? 시대 정신이 너로 하여금 이거를 이제 올리라고 하는데 거부하면서 한 사람은 자르고 한 사람은 50만 원씩 준다는데 또. 그렇지. 그러네 이제 보니까. 박원순이는 50만 원씩 준다 그러고 젊은이들에게. 예. 정 의장은 전날 현 경제 상황을 직권 상정의 요건인 국가 비상사태로 보는데 동의할 수 없다. 이게 눈이 삐은 거예요. 눈깔이 삔 거예요. 제가 이 막말을 하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지들 국회의원들의 이 선거구가 획정 안 되는 것은 비상사태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경제로 대한민국의 20대들이 대기업에서 다 잘려나가야 되는 이 경제 비상사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눈가리가 삐었죠. 마음의 눈이 삐었죠. 네.
그러면서 선거법만 직권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여야 합의를 거론하며 다시 한번 정 의장을 압박한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합의에 오라고만 하면 누군들 국회의장을 못하겠느냐. 이 얘기 제가 나라도 하겠다. 합의해와라. 그러면 내가 통과시켰다. 도장 하나 찍는 건데 뭐 그거는. 그거 누가 못해. 예. 정의와 네 아니라도 세고 셌다. 그거 하려면. 맞아요. 그렇죠. 임의 노래나 부르라 그러고 5.18에서 김일성 찬가나 부르라고 국회에서 땅땅땅 치는 놈이 대한민국의 20대가 지금 다 잘려서 나라가 경제가 망가질 판인데도 그거는 비상사태로 인정 안 하겠다라고 되고 있으니 몰랐던 사실이라도 알고. 긴급 재정명령을 통한 핵심 법안 입법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검토할 필요 없죠.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안 되면 대통령께서 직권으로 긴급 명령해갖고 나라 살리면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가서 판결 받으면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우리 전경련에 있는 간부들이 경제 비상사태다. 다 나라가 죽고 없어져야지 그때 비상이냐. 아니지 않느냐. 20대도 다 잘라야 되는데 이게 경제 비상사태 아니면 뭐가 비상사태냐. 그래서 한동안에 이명박 시장님이 경제 그래갖고 막 팍 찍어버린 사람도 많았어요. 경제 잘한다. 우리나라는 이에 경제 대해 잘하고 정의와 막 찍어버려.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들이 쟁점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고 묻자 국회법이 바뀌지 않는 한 내 생각은 바뀌지 않는다. 내가 성을 다른 성으로 바꾸든지 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 청와대 대변인이 국회의장의 책무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청와대도 압박을 가하는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민주체계에 의심이 갈 수 있는 여지의 말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다. 예라이. 삼권 분립이지만 대통령 책임제로 내가 51.6% 투표해갖고 박근혜 대통령 당신이 끌고 가시오. 입법부 법원 어울러서 가시오라고 했지. 정의와 네가 인마 삼권 분립이라고 네가 네 맘대로 국회를 그러니까.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도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삼권 분립이냐. 이 엉터리 같은 놈아. 그러니까 협조가 아니네요. 이거 보니까. 이 자식은 지가 국회의장으로 맞은 가문의 것 같아. 영광이라고 앉아있지만 나라가 위기고 경제가 20대를 대기업이 다 잘라야 되는 이 판에 대해서는 내 책임 없다라고 하는 아주 이런 놈을 국회의장으로 앉혀놨으니까 이 나라가 망하는 거죠. 국회가 다 틀어지고서 67명의 간첩을 안고서 임의 노래를 가서 불러야 된다라고 이 국회의장이 이 새끼가 나서서 김일성 찬가를 광주 5.18 때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놈이 이놈 아닙니까? 김무성이도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놈이고 참 그거 근데 몰랐네. 다 왜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그런 놈들만 다 67명이 간첩들이 다 싸고서 다 컨트롤하니까 정의화가 이 모양이고 박원순이는 서울시에다가 태극기 개항 못한다. 정부 땅에나 해라. 예, 이 새끼야. 서울 땅이 정부 땅이 아니면 어느 나라 땅이야. 이 개판인 놈아. 임종석과 박원순 이놈의 새끼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욕할 놈에게는 욕하고 계란을 갖다가 대갈방에다 던지고 이제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를 살립니다. 박원순 저 새끼가 정부 땅에다가는 해라. 서울 땅에는 못한다. 광화문이 네 땅이냐 이놈의 새끼야. 서울시 땅이 대한민국 땅 아니고 어느 나라 땅이냐. 인민공화국 땅이냐 이놈의 새끼야. 박원순 이놈의 새끼 간첩, 임종석 간첩, 이 새끼들은 그 광화문 밑에 탱크가 질비하게 들어와 있는 걸 보호해주고 거기다 물과 전기와 가스를 지급해주는 놈이 이놈들이래요. 절 보고 가서 파보러 가면 당장 파서 보여줄 겁니다. 아이고 정말 이거. 하여튼 세계 어떤 시청보다 더 의리의리하던데 가서 보면. 아 이건 너무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 안철수는 어떤 놈이냐. 네. 이놈은 박원순이를 지금 저 국기 개항도 못하게 하는 박원순이를 지지해줘갖고 그를 앉힌 놈이에요. 임종석이 하고. 예? 이 국민들이 착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뭐냐. 아까 그 책 어디 갔어요? 조갑재 선생께서 조갑재 선생은 우익입니다. 우익의 기수 중에 기수입니다. 이 양반이 결정적 실수는 땅굴 없다. 5.18 때 내가 내려가 봤는데 북계군이 넘어온 걸 못 봤다. 지 눈에 북계군하고 써놓고 나와서 이거 해요? 바보 같은. 그래서 그 점은 아주 국가에 반역한 사람이지만 안 봤다 모르겠다 이래야죠. 아니 그거는 이제 뭔가 예를 들어. 커넥션을 갖고서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예? 땅굴 없다. 그다음에 5.18에 북괴군 안 내려왔다. 이 짓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종북 간첩을 잡는 데는 또 탁월한 이 식견을 갖고 있어요. 안철수 박원순의 정체, 언론이 덮고 넘어간 충격적 사실들, 인맥과 근맥을 찾아보니까 이제 안철수와 박원순이는 한 배를 탄 놈이다. 종북 간첩의 세력의 이 대표 주자들이다. 이렇게 쓴 겁니다. 여기에. 그다음에